안녕하세요, 홍성추입니다. 얼마 전 한 재벌그룹 딸과 명문가 집안이 아들과 결혼한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재벌그룹은 옛날에 그 태평양그룹이라고 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서경배 회장이 딸 서민정 씨고, 또 하나는 보광중앙그룹의 홍씨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은 대한민국 1%의 상위층 집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한 재벌가와 명문가의 집안이 결혼했다고 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날 신라호텔 영빈관에 있었던 약혼식에 대한민국 명문가 자제들이라든가 명문가분들이 총출동했다고 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태평양그룹, 다시 말해서 오늘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어떻게 형성됐고, 또 그 딸은 누구인가와, 그리고 그와 결혼하는 홍씨 집안의 내력과 지금 현재의 위치 등에 대해서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약혼을 하면서 결혼을 발표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서민정 씨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그 집안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예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태평양 화장품이 모태가 된 태평양화학이 주축이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창업한 회장은 서성환 회장이라고 대한민국 화장품업계의 신화 같은 존재입니다. 서성환 회장은 1945년 우리나라 최초로 화장품 회사를 만듭니다. 해방과 동시에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6.25 동란이 터져서 부산으로 피난 가서도 화장품 회사를 만듭니다. 그때 포마드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데이트를 친 게 ABC 포마드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오래되신 분들은 그 상표명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수복 이후에 다시 공장을 서울로 옮겨서 크림과 파운데이션이라든가 이러한 화장품을 만들어서 대히트를 치게 됩니다. 특히 서성환 회장은 1964년에 대한민국 최초로 방문 판매업을 시작합니다. 방문 판매업은 다시 말해서 가정에 가서 집안에 가면서 화장품 사용법이라든가 또 내지는 화장품이 어떻게 좋은지 이것을 직접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 방문 판매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그때 당시의 여성들을 사회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6.25 때 미망이라든가 고등교육을 받았는데도 직장이 없어서 못 가는 여성들을 좋은 정장을 입히고 내보내서 직접 가정들의 방문을 하도록 해서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성들을 사회에 활동하도록 하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서성환 회장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태평양은 승승장구를 해서 한때 금융, 건설, 그리고 광고기획 이렇게 하면서 문어발식으로 재벌 그룹 틀을 만들어가서 부를 축적합니다. 그러다가 1986년에 정부에서 외국 유명 화장품 수입 자유화가 됩니다. 그때 일대 타격을 입었지만 서성환 회장은 다른 알토란 같은 회사는 팔을 들여도 화장품은 지키겠다고 해서 화장품 사업은 계속 이어져 갑니다. 승승장구하다가 외환 위기 때 태평양 그룹 그것을 둘로 쪼갭니다. 서성환 회장한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서영배 회장입니다. 지금 태평양 개발 회장으로 있고, 그 둘째 아들은 결혼식을 하겠다고 발표한 서경배 회장입니다. 그때 서성환 창업회장은 큰아들한테는 화장품 소재라든가 이런 인쇄업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그룹군을 맡기고, 둘째인 서경배 회장한테는 모기업인 태평양화학을 맡깁니다. 그래서 서경배 회장은 태평양화학을 맡아서 경영을 하다가 그 이름을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됐고요. 한때 서경배 회장은 이건희 회장보다도 그 시총이 더 많다고 해서 주식부 국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최고 잘 나갔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설화수라는 화장품은 중국인들이 어떻게 살 수 없냐고 할 정도로 그 웃돈을 주면서도 사가지 못해서 난리를 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드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은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은 이제는 세계 반열에 오를 정도로 아주 단단하게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딸이 바로 서경배 회장의 큰딸이 이번에 약혼식을 올린 서민정 씨입니다. 서민정 씨는 일찍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 유학을 가서 미국 코넬 대학에서 경제학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베인 & 컴퍼니라는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 어디를 갔냐면 중국 장강상학원이라는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 대학인 곳에서 MBA 과정을 마칩니다. 이 대학은 지금 현재 총리인 중국 총리인 리커창이 만든 대학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낼 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앞으로 큰 시장을 내다본 사전포석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마친 다음에 아모레퍼식 그룹에 합류를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도 20대 주식부호 1위, 여성 주식부호 1위 하면 서민정 씨가 오를 정도로 지금 현재 아모레퍼시픽 주식은 서경배 회장에 의해서 2대 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식을 증여받으면서도 경영 수업, 후계자 수업은 후계자로는 지목되었다라고 얘기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민정 씨는 이렇게 차분하게 후계 수업을 받았고 앞으로 아모레퍼식 그룹을 이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혼 발표, 특히 약혼식에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에 서민정이라는 신데렐라를 얻은 그러면 그 홍정환 씨는 누군가, 그 집안은 누군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정환 씨는 홍진기 전 장관의 손자입니다. 홍진기 씨는 일제시대 때 경성제국대학 법학부를 나온 수재로 알려진 분입니다. 자유당 때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4.19 직전에 4.19 때 내무부 장관을 해서 사실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전임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규 씨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집행까지 됐습니다. 그러나 홍진기 회장은 운 좋게도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집행되지 않고 박정희 시대 때 석방돼서 오늘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중앙매스컴에서 중앙그룹에서 있는 JTBC에서 앞장서서 탄핵을 앞장섰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면하고 오늘에 이르는데 그 자제분이 대통령 때 탄핵을 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홍진기 회장은 석방돼서 그 삼성그룹 창업한 이병철 회장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앙일보인 중앙매스컴을 창간하는데 앞장섰고 또 지금 삼성그룹 회장인 이건희 회장이 멘토로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자기 사위로 맞이합니다. 홍진기 회장이 맏딸이 홍나희 여사입니다. 홍나희 여사가 이건희 회장하고 결혼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삼성가에서 특히 이씨 집안에서는 사실상 이건희 회장이 3남이었는데도 삼성그룹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홍진기 회장이 든든한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홍진기 회장은 그 후에 이병철 회장하고 중앙매스컴을 장관해서 중앙매스컴을 쭉 이끌어 오다가 돌아가셨고 그 중앙매스컴이 지금 홍진기 회장이 큰 아들인 홍석현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그리고 더 그 집안이 흥미로운 것은 홍진기 회장이 자제분 넷이 다 수재로 흔히 얘기하는 KS 출신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서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와서 큰아들은 지금 현재 중앙그룹을 이끌고 있고 둘째는 고검장을 지낸 홍석조 변호사입니다. 셋째가 이번에 결혼하는 집안인 홍석준 보광창업투자회장입니다. 그리고 넷째가 보광그룹 회장인 홍석규 씨입니다. 홍석규 씨는 외무고시에 합격한 아주 재원입니다. 이렇게 네 아들이 아주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해서 제 한간에는 그분들에 대한 부러움과 질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홍나희 여사의 동생인 홍나영 여사는 전두환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던 노신영 씨 집안에 가서 며느리가 됩니다. 이만큼 그 집안은 홍씨 집안은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가 집안을 일구었고 사실상 명문가 집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두 집안이 결혼한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또 그 집안이 결혼으로서 또 하나의 상류층끼리 혼맥으로 맺어진 또 다른 상류층을 형성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현대그룹 정몽준 고문의 아들인 정기선 부사장이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발표를 해서 결혼했는데 그 며느리는
평범한 교육자 집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흔한 얘기는 정략 결혼이나 통혼이 아닌 연애 결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결혼식이 알려져서 화제가 됐던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사장 역시도 평범한 집안과 결혼해서 흔한 얘기는 상류층끼리 통혼이 아니었다고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결혼은 최상류층 간이 결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과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재벌과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양반 계급이 몰락하고 해방 이후 6.25 이후에 신능 계급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신능 계급은 새로 생겨난 신능 재벌들 자제분 2, 3세가 오면서 2, 3세로 이어지면서 계급이 생겨났고, 또 하나는 정치권이나 관과의 고관대작 자제분들이 생겨나면서 신능 계급이 생겨났습니다. 그 두 사람들이 그 집안끼리 결혼한 예전에 60년대는 정략 결혼이 아주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80년대는 재벌끼리 결혼하는 통혼이 유행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2000년대에 들면서는 서로 연애 결혼 3, 4세로 이어지면서 연애 결혼이 주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상류층끼리 통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하나의 또 다른 명문가가 탄생하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또 우리 경제에 어떤 기여를 할지는 저는 아직은 퀘스천입니다. 재벌과 딸들이 이혼율이 다른 일반 가정에서의 딸들 이혼보다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진 거였다고 다 가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두 사람이 그려나가는 삶과 그리고 경제 기여도가 또 다른 재벌가에 암시해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도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재벌가와 명문가가 결혼으로 결합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이 두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